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가요 천막을 못 치겠답니다. 이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단식 농성 이야기인데요. 황 대표가 이제 20일부터 청와대 앞에 그 분수대 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청와대 측에서 경호상에 문제가 있다 이러니까 천막을 못 치겠답니다. 그럼 어찌가 있습니까? 주간에는 거기서 농성을 하고 밤 되면 또 국회 본청 앞에 그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또 잠시 눈을 붙이고 또 새벽 기도 갔다가 또 이제 청와대 앞으로 출근하는 그런 동선이랍니다. 단식을 하게 되면요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지금 겨울철로 들어섰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죠. 나이도 젊은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얼어 죽기 싫으면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지 마!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황 대표는요,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지소미아라고 그러죠. 이것을 파기하는 그 방침을 철회하라.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를 포기하라.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간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 이걸 또 포기하라. 이런 것을 요구하면서 지금 이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 이런 결의를 보이고 있죠. 야당으로서는 사실 이걸 막지 못하면요. 우리 국가 안보 자체가 아주 대단한 위험 속으로 빠져들 뿐 아니라 야당 스스로 자신들의 입지가요. 굉장히 위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죠. 게다가 황 대표는 당 내에서도 아주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우파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는요. 혁명적인 당 개혁, 쇄신 이제 이걸 요구하는데 그간에 황 대표가 보여준 바로는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어떤 결의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동반퇴진하자 이런 요구까지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뭔가 확실하게 자신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뭐냐? 겨울철에 야외에서 단식 투쟁을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황 대표가 일단 단식 투쟁을 시작은 자신의 의지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는 것은 의지대로 그만두기가 어려울 겁니다. 확실한 성과가 없이 만약에 그만둔다면 그날로 황 대표의 리더십, 그 불신에 이제 휩싸이게 되겠죠. 그리고 황 대표의 입지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게다가요, 청와대 앞길에 지난 10월 3일에 광화문 대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이걸 요구하는 그 집회가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거기서 수백 명이요. 시민도 있고 종교인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노숙 투쟁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 대표가 쉽게 일단 시작했던 단식을 쉽게 그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노숙 투쟁이라면 노숙 단식 투쟁 이거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경험자죠. 2014년이에요.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광화문 이 세월호 유족들의 텐트 거기에서 단식 투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에 그 세월호 희생자 유족이었던 김용호 씨, 이 유민의 아빠 그렇게 유명했었죠.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이었던 문 대통령이 위문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동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동조 단식에 들어갔는데 날씨는 굉장히 더워서 고생은 했겠죠. 그렇지만은 텐트 안에서 아주 독서까지 해가면서 아주 품위 있는 그런 단식을 했죠. 어쨌든 그날을 계기로 해서 그때를 계기로 해서 박근혜 정부는 급속히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의 기회가 아주 앞당겨졌죠. 운명이 거기서 갈린 겁니다. 그런 경험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금 집권자가 됐는데 야당 대표의 노숙 단식 투쟁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강기정 민정수석을 첫날 보내가지고 만류했다 이 정도의 관심에 그치는 것 같네요. 황 대표도 강조했지만은요, 이 단식 투쟁이라는 것은 이게 필사즉생,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할 때만 살 길이 열린다. 이런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것은 그렇게 보여주는 또 그런 각오를 다지는 그런 의식 같은 것이기도 하죠. 곡기를 끊는다. 이거는 죽음을 각오한다. 이것과 마찬가지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요. 1906년이었습니다. 면암 최익현 선생이 그걸 행동으로 실천해 보인 바가 있습니다. 면암 선생은 그 전해에 있었던 그 을사보호조약이라고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체결된 그 조약, 여기에 이제 반대해가지고 반대 상소를 올리고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1906년에 그때부터 이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그 73살의 그 노인이 의병대장이 돼가지고 일본과 맞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그해 6월에 잡혔죠. 그래서 7월에 대마도로 이제 유배를 갔습니다. 근데 유배를 가가지고 이분이 나는 쌀 한 톨, 물 한 모금, 왜 이것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워낙 이제 고령인데다가 그렇게 되니까 객지에서 고생하는 분이 또 단식까지 하니까 고종이 걱정이 돼서 이제 만류를 했습니다. 단식하지 마라. 이랬더니 왕이 명령하니까 단식을 이제 그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때 이미 이제 몸은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가지고 회복할 수가 없었죠. 그해 11월 17일 면암 선생은 이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순국하신 거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아주 인상적이었던 그 단식 투쟁, 정치인의 단식 투쟁으로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 투쟁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그 YS는 1983년 5월 18일 광주 사태 3주년 되는 날 5개 항의 정치 민주화 요구를 내걸고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 9일까지 그러니까 23일간에 걸쳐서 그야말로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 단식 투쟁이 정치 민주화를 앞당기는데 큰 기여를 했죠. 근데 그때 요즘 말로 뭐 흔한 말로 우픈 그런 말이 있대요.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YS는 뭐 정치계에서 밀려나 있었죠.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그 당시 정권은 언론에 대해서 탄압이 아주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뭐 마음대로 못 쓰죠. 김영삼이라는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못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아주 희한한 그런 표현이 나왔냐 하면 제야 인사의 식사 문제 이런 식 표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에 설악산에서요 반달곰이 발견됐는데 그 멸종됐다던 반달곰이 나타났으니 국민들이 이제 흥분할 만했죠. 근데 이제 이 밀렵군의 총에 맞은 채로 총상을 입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근데 한 이틀 만에 죽긴 죽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언론, 국민 말 할 것 없이 관심이 이제 집중됐었는데 신문의 지면, 뭐 이 방송의 화면, 반달곰이 다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그 의원들이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세상에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야당 지도자보다도 반달곰을 더 중시하느냐 이래가지고 붕괴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10월 8일부터 20일까지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 그 김 전 대통령이 역시 이제 단식을 했는데 그때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라. 이걸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요. 최병렬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 측근 비리 이걸 수사하는 특검을 실시하자. 이걸 요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갔죠. 이때도 또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 그때는 이제 뭐 임기가 끝나서 전 대통령으로 있을 때인데 단식 투쟁에 관한 한 대선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최 대표의 단식 투쟁장에 찾아가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해봐서 아는데 굶으면 확실히 죽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죠. 그런데 정치인들이 이 단식이 너무 잦아지는 바람에 국민들이 뭐 이제 관심을 안 갖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효과도 없어진 셈이 됐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이런 국민들의 의식, 이것도 또 황교안 대표가 넘어야 할 난관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문 대통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지난 19일에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때 화면에 나타난 그 문 대통령의 표정 보셨죠? 얼마나 부드럽고 자상스러운 이웃 아저씨, 이웃 할아버지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치 문제 들어가면요. 문 대통령 차갑기가 얼음장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문 대통령의 본래 모습인지, 어느 것이 문 대통령의 본래 표정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문 대통령 뭐 국민과의 대화도 좋습니다만 언제 시간 나면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 자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그게 뭔지를 국민 앞에서 좀 강의하는 그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